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ABO 박성희입니다. 네, 좀 전에 시작을 했다가 잠깐의 방송사고로 해서 앞부분은 짧게 재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살고 있고요. 저는 아이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아이를 길고 현명한 아이, 되게 좋죠. 길고 현명한 아이로 어린이 성장, 또 헬스마스터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된 이유는요, 배우는 게 좋았고요. 특히나 저희 큰아이가 2돌 되는 생일날 돌떡 찾으러 갔다가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잠깐 콧물 때문에 병원 콧물 흘린다고 갔는데 그게 좀 심해졌고 해서 그랬었던 아이는 지금 26살, 호주에서 10년째 유학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4살쯤 됐을 때 한쪽 시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신경 발달 장애, 그렇게 해서 왜 돋보기 끼는 아이들 있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그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도 있었고 그게 심실중격결절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판막도 기형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판막은 엄마 방문이랑 똑같다. 문을 아무리 조심해서 열고 닫는다 해도 그 문이 새 문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상 유지를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 수술 안 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지금 그 아이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요, 봉사 점수 있죠. 봉사 시간 이렇게 해서 점수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다 보니까 어딘가 이렇게 낯선 곳에 가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장 30바퀴를 돌면 봉사 점수를 다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전교에서 오로지 우리 아들 혼자만 운동장 30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아이로 운동장 30바퀴를 뛴다는 거는 힘든 일이죠. 그죠? 네.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본인이 심장병이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제가 너는 환자다, 가슴이 아픈 아이다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 저는 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원래 심장이 일을 하면서 아픈 거야.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1시간 뒤에 아프고 30분 뒤에 아프고 너는 10분 뒤에 아플 뿐이야. 그렇게.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야. 너희들은 특별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괜히 칭찬하려고 특별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려줬죠. 큰아이는 너는 2살 때 이미 너의 몫은 다 끝났다. 앞으로의 삶은 너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베푸느냐가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래서 너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가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마찬가지 심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그렇게 뛰고 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다. 너가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네. 볼륨이 너무 작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었던 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아메를 처음 만난 것도 건강 공부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건강을 배우러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근데 왜 다르게 얘기하지? 그러면 제가 아기를 낳을 때 정형외과로 가나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기를 낳는 거를 알까요? 똑같은 의사 선생님이 맞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할까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산부인과로 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영양을 빼고 약과 주사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죠? 기본적으로 영양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작은 아들은 엄마 아빠의 키 평균을 해보니까 17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작은 거죠. 그랬더니 남자 키 172 괜찮죠. 괜찮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스펙은 없더라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요.
남자들의 여자는 예쁘면 되는 거예요. 예쁘다 하나로 다 끝나잖아요. 남자들은 키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를 봤더니요, 키 5cm가 더 큰 거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연봉이 2천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난대요. 평균 연봉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시킬까요? 키를 키울까요?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키는 때를 놓치면 클 수가 없거든요. 저 지금 5cm 더 크고 싶은데 못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뉴트리라이트를 맛있게 많이 제대로 잘 먹이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본사에서 파이토스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토스타에 응모를 해서 2017년, 18년 파이토스타를 했고요.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에 또 작게 잠깐 이렇게 제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성장이라는 거는 뼈가 늘어나는, 그리고 하체, 척추 길이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었고요. 사람의 뼈 206개, 태어날 때는 300개 정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두개골도 붙어지고요. 합체가 되면서 줄어들고, 그리고 불필요한 뼈들이 아기 때는 다 가지고 태어났다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태화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면서 206개. 그리고 키를 관장하는 뼈는 척추가 26개나 된대요. 그리고 다리뼈도 62개나 된다고 하죠. 우리 발에 있는 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릎, 아래 위 다리 이렇게 4개만 있는 줄 알았던 게 62개나 되는 뼈가 있고요. 이제 이 뼈만 자라면 될까요? 키가 자라는데 살도 늘어나야 되죠. 내장도 함께 커져야 되죠. 그래서 키워주려고 했더니 우리 몸 60조개, 약 60조개로 태어나서 어떤 분들은 100조개라고도 세포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1억을 세는데도 몇 년이 걸리죠? 1초에 하나씩 세도 3년이 걸린다고 하죠. 60조개를 어느 세월에 샜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가 되고, 장기가 모여서 우리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하니까 세포를 튼튼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세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나 했더니 골고루 된 영양을 먹으면 되더라. 그럼 그 골고루에 된 영양은 뭐냐? 6대 영양소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에 관한 동영상을 짧게 한번 볼게요. 안 넘어. 이거 동영상을 어떻게 재생을 하면 될까요? 보지 말까요? 네, 우리 세포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듣는 되어 있잖아요. 세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생명이죠? 생명의 탄생. 본래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하나가 돼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 모두 이 하나. 네, 보시면 요렇게 꼬여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요 부분이 DNA예요. 핵 속에 들어 있는 DNA. 요 DNA 속에 우리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만나서 발가락이 닮았다든지, 그리고 키가 작다든지, 눈이 크다든지, 옆집 아저씨랑 닮으면 안 되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유전자 정보들이 DNA에 들어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이 됐죠? DNA를 조사를 했더니 얘는 5년 뒤에, 이 사람은 5년 뒤에, 10년 뒤에 당뇨가 올 확률이 얼마, 위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 그렇게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DNA에 봤더니 얘는 부모님이 암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암이 걸리겠다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더라. 이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이런 질병이 올 확률이 얼마, 이만큼 부족하니까 이 질병이 얼마만큼 오겠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6대 영양소 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 잘 먹어.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살찌는 영양소. 그리고 힘을 내는 영양소, 열을 내는 영양소인데 그거를 많이 먹고 나 제대로 잘 먹어. 제대로 잘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칠 때까지 해서 물, 이렇게 좋은 물을 먹었더니, 좋은 물은 미네랄이 함께 살아있고 산소가 살아있는 좋은 물을 먹었더니 그런 3대 영양소들을 영양소들을 잘 태워서 우리 몸에 영양으로 넣어주는 일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리비의 물통이라고 해서 영양 섭취를 봤더니요, 아주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큰 호백에다가 식물을 심었더니요, 잘 자라는 거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칼륨을 뺐더니 키가 자라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철을 뺐더니 색깔이 잎이 누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트륨이나 염소, 식물이 좋아하는 영양소죠. 우리 비료에 들어있는 얘를 더 주면 더 잘 자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더 잘 자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몸에 문제가 오는 거는 영양이 많아서 더 건강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영양소 때문에 건강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통을 봤더니요, 이렇게 물통에 물을 채우면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까요? 이런 물통에 가장 낮은 기준으로 물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더블 X는 내가 우리 몸에서 뭐가 부족한지 몰라. 그래서 더블 X는 기초 바탕 화면이 되듯이 골고루 영양 전체를 올려주니까 물이 담겨지는 양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물은 우리 몸의 건강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먹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왜 키가 중요하지? 그거를 봤어요. 초, 중고생들한테 키에 대한 만족도를 봤더니 여자아이들은 76%, 거의 77%가 불만족스럽더라. 저처럼 키가 5cm 부족해. 그리고요, 남자아이들은 71%가. 그래서 그럼 키는 어떻게 결정되지? 알아봤더니요, 엄마 아빠 키를 더해서 13cm 더해서 나누기, 아래 위 공식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엄마 아빠 키를 평균을 내요. 거기다가 6.5cm를 더하면 아들 키, 빼면 딸 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데 영향을 가장 미치나 했더니 유전적인 거는 23%, 엄마 아빠 키 평균 내서 6.5 더하고 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키가 됐죠. 근데 그거는 유전적인 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의 영향은 23%. 그리고 투자는 어디다가 해요? 나머지 77%에다가 투자를 하면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요? 투자하는 만큼. 그래서 형편껏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별로 키의 성장 속도를 봤더니요, 출생 사실은 뱃속에서 가장 많이 커요. 없었죠, 그죠? 그리고 알이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알에서 태어났을 때 평균 키 50cm. 그러면 10달 동안, 10달 아니죠. 40주 동안 50cm가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땅 태어났어요. 1년에 18cm에서 25cm 정도 자라요. 그리고 1세부터 2세까지는 12에서 13cm 정도 자라고요. 2세에서 사춘기 전까지는 1년에 5cm, 6cm 모락모락 자라기 시작을 하다가 사춘기 급성장기가 오게 되죠. 어차피 뱃속에서 못 키웠고 1세 태어나서부터 못 키웠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키워야 되죠. 그러면 내가 급성장기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우리 출발선에 들어와서 준비 땅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준비 땅 하면 가서 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고 여학생들이 성장 속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급성장기는 어떻게 알아보나? 사춘기 2차 성징은 어떻게 알아봐? 봤더니요. 남자는 음모나 음낭, 음경의 변화를 엄마들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중은 약 41kg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정도 좀 늦되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평균 키는 약 150cm 정도가 되면 아, 얘가 이제 곧 변화가 생기고 겨털이 한두 개 좀 나겠구나. 그러면 방에 공기청정기부터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있고 없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대 보니까 얘가 키가 잘 안 자라. 어느 순간 보더니 5cm 정도, 1년에 5cm가 아니라 늘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성장이 이제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여자아이들은 유선이 발달하는 시기가 돼요. 유선이 먼저 발달하면 뭐냐면 젖먹무리가 엄마 아파라고 하면 아, 얘가 초경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전망우리와 초경은 거의 함께 오는데 초경이 시작되고 나서도 성장은 합니다. 멈추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1년에 연평균 여자아이들은요. 평균 6.8cm 정도 자란대요. 그리고 키는 봤더니 체중 한 31에서 32kg 정도 됐을 때 아 얘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출발선에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급성장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언제가 시작되지? 시작점을 알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장의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사춘기 시작되면서 골반, 무릎 부위 또는 성장판이 어디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골반이나 가장 큰 뼈, 그리고 무릎의 위아래 부분. 그래서 다리가 길어지죠. 그리고 발목이나 발 뒤꿈치. 그리고 성장판은 연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골절이 일어난다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거나 해서 성장판 다쳤어요 하시는 분. 성장판을 다친다고. 닿는 게 아니고 상처가 난다고. 네. 그렇게 되면 안 자랄까 봐서 걱정하시죠. 잘 치료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성장판은 어디 있느냐 봤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요 사이사이에. 그래서 성장판은 여기가 붕 떠 있는 여기가 성장판이 아니고요. 제가 닭뼈 얘기했죠. 닭뼈에 연골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떨어지는 그 자리. 네. 그래서 똑 떨어지는 그 자리는 뼈 골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골무가 붙어 있는 요 자리에서 화살표 있는 요 자리가 얘는 어린이 무릎뼈이기 때문에 여기 경계가 있죠. 그래서 어른을 봤더니 여기에 경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가 성장판이에요. 요거는 아이들은 온몸에 이제 아기 때일수록 많죠. 그러다가 300개 되는 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퇴화되거나 합체돼서 없어져서 성장판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대들을 봤더니요. 자, 성장판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밑에 여기. 네, 여기 화살표가 있는 데가 성장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어른의 뼈고요. 자, 그러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하나 봤더니요. 일단은 뇌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뇌하수체에서.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간한테 줍니다. 간은 그거를 성장 호르몬을 받아서 IGF-1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꿔서 성장판에다가 주죠. 그러면 성장판에서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늘어나나 봤더니요. 이렇게. 자, 연골로 돼 있다고 했어요. 성장판에서 이렇게 새롭게 뼈를 만들어서 그죠? 새로운 뼈를 만들어야 되죠. 없던 거를 만들어내려면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형편이 많이 그러면 단백질만 형편껏 많이 무제한 먹여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세포 분화가 일어나야 되죠. 새로운 세포를 만들려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비타민 A가 많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A는 세포 분열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촉촉 비타민에서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어른들은 건조한 부분 있죠. 눈, 또 뭐 밑에 이렇게 코, 폐 촉촉해야 되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A지만 아이들은 성장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기능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봤더니 성장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연골을 늘렸습니다. 늘렸더니 성장 세포가 A에서 만들어져서 B, 성장 세포 수가 늘어납니다. 이제 만들었으면 숫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크기가 커집니다. 크기가 얼마나 잘 커지냐에 따라서 또 단백질이 필요하죠. 부풀려야 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물. 근데 우리 대부분 산성수 물이 많죠. 너무 산성수라고 얘기를 했더니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나오죠. 그래서 좋은 물, 네. 안 좋은 거는 빼고 좋은 물만, 좋은 것만 있는. 그리고 그 8배 크게 부풀렸던 그 뼈들이 단단해지면 이제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장애의 요인 어떤 게 그럼 성장 장애야? 그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 연평균 4cm 이하로 자란다. 뭐 딱 4cm 자라면, 5cm 자라면
우리 애는 5cm 자라니까 괜찮아 그래야 되나요? 6cm, 12cm 자라면 큰일 나나요? 그죠? 그래서 4cm, 5cm 기준을 보지 마시고 속도,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의 키의 속도를 보시면 되고요. 3세 이후에 평균 키보다 10cm 작다. 요즘에 영유아 검사 많이 하시죠. 제가 프로틴, 단백질이나 우리 더블X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얼마 전에 작년 10월 달에 난 아기가 원래는 12월에 태어나야 되는 아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12월 기준으로를 교정주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10월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10월생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병원에서는 12월생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아기는요. 10월생과 비교를 했을 때 상위 1% 안에 들어가요. 굉장히 잘 키웠죠. 네. 그게 단백질의 영양이라는 거죠. 엄마가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물론 더블X, 칼슘 모든 영양제를 다 먹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가장 많이 먹었어요. 모유 수유하면서 모유를 짜서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하고 이렇게 갖다 주면 들고 들어가고 하는데 엄마가 단백질을 많이 먹고 그리고 젖을 짜놓잖아요. 그러면 젖이 층이 안 생겨요. 근데 단백질을 좀 부족하게 먹고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젖을 짜놓으면 이렇게 투명한 층과 안 투명한 층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정말 중요해요. 근데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랑 체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원래 태어난 걸로 하면 7개월 정도 됐죠. 그죠? 10월생이고 5월, 6월생이니까 7, 8개월 됐잖아요. 같은 시기에 일주일 차이로 태어난 아기랑 체중 차이가 한 4kg 정도 차이 나요. 그만큼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20주에 태어날 뻔했죠.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그 아이가 30주까지 뱃속에 품고 있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뉴트리라이트의 힘인 거죠. 영양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야 영양 정말 대단하다 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평균 키 사춘기인데도 평균 8cm 이상 자라지 않거나 사춘기 때는 얼마 6에서 12cm 정도 그 정도 자라야 되는데 키가 너무 작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 키가 작다. 특히 아빠 키가 작다. 그러면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통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급성장기가 되면 아이들이 자꾸 무릎이 아파, 다리 아파, 자다가 찡찡거려요. 아기도 마찬가지고. 왜 급성장기 때만 아기가 쭉쭉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쭉쭉 자라는데 자꾸 아프다 그래요. 아프다 그러면 면역으로 가고 키 크는데 갈 수가 없어요. 키는 생명과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양소는 내 몸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데 먼저 쓰고 남으면 피부도 가고 키도 키우고 나머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못 큰 이유가 선천성 심장병에 선천성 원시도 있었잖아요. 물론 입도 짧았어요. 하지만 그런 질병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영양을 먼저 쓰고 하다 보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거죠. 못 자라는 거죠. 안 자라는 게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키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요. 프로틴이랑 안 먹으면 학교 가지 마 그랬어요. 공부는 언제든 해도 돼. 근데 키는 지금 아니면 안 돼.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른 먹고 가더라고요. 학교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튼 학교를 가지 마 그러면 아싸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지속적으로 팔다리가 아프다 하거나 양쪽 무릎이 같은 대칭으로 아프다 하거나 그리고 아픈 부위를 살살 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줬더니 편안하게 자. 엄마 고생시키고 지는 자. 그러거나 그리고 따뜻한 침질이나 안정을 취해주니까 호전되더라. 그러면은 얘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은 뭐냐 하면 나 커야 되는데 영양이 없어. 재료 좀 넣어줘. 그 소리예요. 근데 괜찮아 하고 어디 가세요? 병원 가시죠. 그러면 뭐 할까요? 소염 진통제 뭐 이렇게. 그래서 키 크려고 신호를 보내줘서 나 달라고 하는데 조용히 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키가 덜 크겠죠? 그래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아프거나 아픈 부위를 눌렀더니 더 아프다 하거나 피부색이 벌겋게 되고 관절을 아파한다거나 외상 후에 아프다 하든가 그다음에 관절을 잘 못 움직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관절이 부어있다. 얘는 정형외과 꼭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다쳤어요. 그래서 키 크는 습관을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 골고루 영양 그리고 좋은 물이 되게 중요하죠. 키가 성장할 때 뼈가 8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 그리고 적당한 운동,
힘들지 않은 운동이에요. 적당한 운동. 이 적당히 굉장히 힘드는데, 그리고 수면 습관. 충분히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 지난번에 했죠. 학생들의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공부다. 공부하는 얘기 하지 마라. 제가 내려오기 전에 만났는데요. 엄마는요, 내가 공부 안 하고 싶을 때 맨날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요. 저한테는 잔소리로 들려요. 덜 4학년짜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덜 4학년. 4학년인데 학교는 못 간 4학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 바르게. 척추측만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성장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영양을 어떤 영양을 나한테 넣어줘야 되냐. 음식에는 영양소가 많이 없다는 거죠. 있어요. 있으니까 밥만 먹어도 이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꼭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아니에요. 근데 더 들어가면 더 잘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비타민C 히알루론산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사과에다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거를 비타민C 데모만 하세요? 저는 사과에 영양이 없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포비돈이 어디에 반응해요? 비타민C, 산화된 거를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에 비타민이 있다. 포비돈을 발랐을 때 색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을 발랐을 때 이렇게 된다 반응. 그래서 과일에는 영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뉴트리라이트가 정말 우수하다. 이거 먹으면 되게 좋아요. 저는 그 소리 안 하거든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의 철학과 전통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식물 예제 영양소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실리얼의 뉴 더블 X 나오면서요. 기존의 더블 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더 연구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기존에 있으면 거기 한두 가지 쬐끔쬐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격 확 올려서 새로 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얘기만 해도 와 진짜 대단하다 하세요.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했죠. 연구력. 2주 전에 평소와 똑같은 식사를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스타트 했을 때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은 사람은 탈락. 그리고 평균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4주 동안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 좋아졌다. DNA 손상된 거를 회복시켜주고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 이 용어를 우리나라만 못 씁니다. 제가 호주 카다로그 봤거든요. 호주 카다로그에는 손상된 DNA 회복시킨다. DNA라는 글자가 영어로 돼 있는데요. DNA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뭔 말이야 했더니 좋아진대요. 좋아진대요.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봤더니 대조군에서 보면 저기 DNA의 꼬리가 얼마나 선명하냐. 저 꼬리가 흐리고 길수록 질병이 있다. 몸이 탁하다.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산화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근데 선명하고 밝고 클수록 건강한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다른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우리나라 이화여대와 그리고 서울대 약대에서 자연과학대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약대더라고요. 서울대 약대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산화되는 폭이 많이 좋아졌더라. 그리고 다 산화지는 수치가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똑같은 그래서 유의적인 혈중 활성산소 유의적인 감소 굉장히 절제한 단어들을 씁니다. 예, 우리나라 식약처가 굉장히 무섭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또 연구진들은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나 봤더니 이화여대 교수님, 서울대학 교수님, 건국대, 한남대 이런 교수님들이 각각 영양 기능성을 하나, 안 하나 그리고 통계를 봤더니 우리 세포 내의 통계를 봤더니 정말 좋아지나 그리고 기능 대사체 연구를 또 한 거죠. 진짜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정말 DNA와 세포가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각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봤더니 식물 영양소도 굉장히 많더라. 타사는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프가 딸랑 하나 그리고 조용한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는 그 외에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진코M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잎, 대부분 은행잎 추출물이잖아요. 은행잎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은행잎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들이 그들만의 은행잎만의 지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코민을 가지고 똑같이 지문 검사를 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거기에서 유효 성분만 잘 추출해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UX를 봤더니요, 대부분은 다 2배 이상의 함량을 높이고, 그리고 몰리브덴을 더 추가를 하고,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다. 그래서 몰리브덴을 첨가를 했고요. 그리고 철분과 구리만 성분을 조금 줄였어요. 왜냐? 몰리브덴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비타민 B군의 함량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철분과 구리의 흡수율을 훨씬 더 많이 높여서 굳이 더 넣을 필요는 없더라. 그랬는데 가격은 달랑 2,000원 올랐어요. 한 2만 원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달랑 2,000원 올리는. 자, 그래서 이제 키 크는 데를 봤더니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단백질이라고 했죠. 얼마만큼요? 3살, 4살짜리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키를 키우고 싶어. 그러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틴 한 달에 한 통, 권장량이 한 통이래. 그러면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일반 밥 잘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최소 1.4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키 성장기의 아이들한테는 3배에서 4배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서너 통. 왜요?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우리 제 아들은요, 키 급성장기 때 제가 그래도 단백질이 부족했었나 봐요. 더 먹였으면 더 컸을 텐데 살이 이게 늘어나는 게, 자고 일어나면 키 크는 게 보여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뭐 캠프나 갔다 오잖아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 어머 얘가 커서 왔어요. 그럼 키를 쟀어요. 키는 언제 재냐 하면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은 정해놓고 재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오전, 다음 달에는 오후 막 이렇게 재는 것보다가 오전에 사람이 가장 키가 클 때예요. 예.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했죠. 줄 서 있다가 오전 지나면 오후에 재고, 뭐 1학년 때는 오전에 쟀다가 2학년 때는 오후에 쟀다가 막 그러니까 키가 별로 안 크고 그랬죠. 그 일정한 시간에 쟀을 때, 그리고 이제 편차가 작아지는 거죠. 오후 되면 키가 작아지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냥 몇 센치가 중요하지는 않죠. 얼마나 자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서 계속 이렇게 표를 해놨어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써놨죠. 그래서 며칠 만에 몇 센치가 자랐다. 이게 한 달에도 1cm씩 자라요. 1년이면 12cm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자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프로틴. 그리고 프로틴 베리에는 좋은 게요, 칼슘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먹이면 되겠네? 아니죠. 기본 흡수될 수 있는 만큼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맛있게. 저 딸기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요, 그냥 맛이 좋아요. 자, 그리고 종합 비타민이 들어가야 되죠. 제가 프로틴 보시면은요, 홈쇼핑 보셨어요? 선식 전문 회사에서 프로틴 광고를 하는데요. 제 기준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뉴트리라이트는 되게 쌌어요. 아니, 저 아줌마가 왜 저래 그럴 수도 있는데요.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은요, 거기에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아미노가 80이래요. 그리고 240g인가 280g? 많이 넣어서 280g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게 한 통에 43,000 몇백 원이에요. 그러면은 끝에 떼고 43,000원. 뉴트리라이트는요, 20가지 필수, 불필수가 함께 들어있어요. 왜요? 필수는 꼭 먹어줘야 되는 거고, 필수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재합성되는 게 불필수. 필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필수가 효과가 없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필수와 불필수. 근데 필수를 먹었는데 내가 소화분해라는 소화효소는 없어? 그럼 불필수를 또 파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까 봐서 필수와 불필수를 함께 20가지를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미노가 100이에요. 80점과 100점은 차이가 많이 나죠. 수를 받느냐 우를 받느냐 그 차이죠. 네. 그래서 내 몸에 얼마나 많이 효용을 가지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람수 우리 450g이에요. 그러면 싸다 비싸다? 굉장히 저렴하다. 우리 거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뉴트리라이트 종합 비타민 더블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삼키지 못하시는 애기들한테
씹어 먹게끔. 얼마만큼요? 무한히 많이. 그래서 더블 X를 봤더니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와 함께 GMP 기준으로 만들었다. 의약품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블 X의 영양. 그리고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종합 모든 우리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과 철이 만나서 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B군이 비타민 B5와 B6와 B12가 함께 해야 얘가 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단백질과 칼슘은 있는데 비타민 B군이 없다? 그러면 뼈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비타민 B군이 거기서 반죽을 해서 뼈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간에서 소화 흡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소화 기능을 잘 거쳐야, 그래야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많이 먹었는데 얘가 소화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소용이 없는 거죠. 먹고 싸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활류를 높여주는 게 이스트비, 비타민 B군이다. 근데 그 비타민 B군에 효모까지 함께 들어있으니까 내 몸에 효소 작용을 못하는 사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피부에 관한, 또는 뭐 입술에 뭐가 터진다, 구내염, 설염 이런 거에 피부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짜잘하게 다 해결해주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필수로, 나는 하나만 먹겠다 그러면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먹던 삼키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성장을 제가 주수에 맞춰서 4주 연속으로 할 건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건강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양소들, 뉴트리라이트뿐만 아니라 영양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건강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저는 소비자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단백질 꼭 먹어야 돼. 칼슘 진짜 필요해. 이거 안 먹으면 안 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단백질. 단백질은 어떤 일을 하냐면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하는 기본이야. 벽돌을 만들건 벽 마감재를 하건 가장 기본은 시멘트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 콘크리트 바닥을 하든 기본 시멘트. 거기에다가 자갈이 들어오면 콘크리트가 될 것이고, 모래를 섞어서 하면 벽돌이 될 거고,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단백질이다. 그러면 본인들이 제품 하나하나, 아까 세포분열에는 비타민 A가 필요하다. 근데 뼈가 자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얼마만큼 물어봐요. 그러니까 형편껏 많이. 나한테 돈 없어 얘기하기 미안하잖아. 좀 그러잖아. 그래서 형편껏 많이 조용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나 이만큼. 그럼 얼마나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글쎄 칼슘 한 50개 먹었는데 괜찮던데? 하죠.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 내가 아직 살아있거든. 근데 내가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 무슨 얘기죠? 왜냐면 칼슘이 부족하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커피 마시면 카페인을 해독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칼슘을 다 빼가. 그러면 내가 정신을 지배를 하고 뼈를 지배하는 게 없어지겠지.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밤에 11시, 12시에 커피 마셔도 나 잘 자. 50개 먹었더니. 알았어. 개수도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지금 대전에서 지금